예 변호사님, 예. 지금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뒤 이재명과 그 측근들 예.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행태가 너무 오만방자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주 유력 언론에서 사설까지 썼네요. 사실은 지난번 그 김용 재판에서도 김용이 면회온 지인한테 1심 네. 판사하고 네. 그 수사검사 내 가만 안 두겠다 그런 얘기를 막 큰 소리로 떠들어갖고 그게 다 녹취가 네, 돼갖고 네. 검사가 이 재판에서 그걸 그렇죠. 틀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일반인 면회는 다 그 교도관이 녹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뭐 다 들어라, 녹취- 너 들어라. 어. 그러니까 검사들 잘해. 2심 재판부도 네. 좀 잘하세요. 우리 거대 야당이야. 짓고는 당신들 앞날이 별로 좋은 것도 없어. 예, 예. 뭐 이런 식인데. 맞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김혜경 재판에 왔어도 배소연 씨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 다 번복해버리고 아니 바꿨으니까 그러고 나면은 현금을 나한테 주었다. 그래서 내가 착복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목록까지, 예. 그 식사 그거까지 자기 맘대로 배소연 씨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김혜경 씨한테 갔는데 김혜경 씨 입맛에 맞는 걸 사야지. 네. 어떻게 배소연 씨가 자기 맘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오직이야 재판부가 그 이중 우려가 있다고 경고를 4번이나 그러니까 했는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거는 뭐 판사가 아니라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실소를 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뭐라고 하나요? 이 오만방자인 거죠, 사법부를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그 판사를 바보로 하는 건지 저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합리성을 그렇죠. 가지고 이렇게 뭐 네. 말을 바꾼다든가 해야지. 네. 검찰에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회유를 해갖고 제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겠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소리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야말로 그걸 누가 지시를 했을까요? 그렇게 그걸 물어보십니까? 이중교사의 선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부터가 지금 이중교사 해갖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재판 선고가 이제 언제 있을지 임박해 있지 모르겠지만 않습니까? 아까 법카 현금 문제도 있죠. 그게 이제 좀 그래도 말이 되게 하려면은 김혜경 씨가 현금을 준데 내가 거절했다. 이 정도는 뭐 아니 그리고 법인 카드를 쓰면 법카를 예. 어떤 개인 자기 개인 법카를 썼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경기도 경기도 법카. 법카죠. 그러면 경기도 공무원들은 완전히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법카 다 쓰게 하고 이 배소인은 그거 그 주머니에 쓰는 걸 넣고. 주머니에 넣고 일종의 카드깡을 배소연이가 했네요. 그러니까 사익을 예.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말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걸 그러니까. 해야지. 이게 총선에서 이렇게 압승을 하고 좀 있으면은 네, 집권하고 이재명 이제. 집권할 테니까 그때 가면은 내가 대통령실에 그래도 들어갈 텐데 여기서 뒤집어 쓰는 거 이른바 독박을 괜찮아. 쓰는 게 예.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법원의 재판 형태를 보니 아마 3심 나기 전에 대통령 될 것 같다 이재명 대표가. 이것도 재판 지연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1심 인자 1심 아닙니까? 네. 이거 언제 한 건데. 예.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또 하나는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이 네. 이거 변호인이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는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출마가 예견되어 있다. 이 사건 판결 결과는 향후 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다. 하면서 이화영이가 유죄면은 이재명도 유죄다. 이걸 판사께서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협박이네요. 판사가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은 그 요새 탄핵 많이 꺼내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지금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게 그 판사를. 그러니까 예.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어떻게 근데 그 변호사가 누군지는 전 모르겠는데. 예. 변호사가 그렇게 그러니까 뻔뻔스럽고 무식하면서 대놓고 그렇게 말한다는 게 어디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던데요. 내가 전 이름은 기억은 뭐 못하겠습니다. 그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모르는데 이런 변호사를 갖다가 그 법인의 구성원으로 데리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창피한 일인데요.
이거는 진짜 판사한테 협박하는 겁니다. 네. 판결 사실은 우리가 재판할 때 어떤 증거라든가 주장이 있죠. 사실 애매한 건 꽤 많아요. 그걸 하라고 이제 판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일반인은 이제 법적인 절차를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런데 판사에게 어떤 50대 50인 증거 아니면 60대 40인 증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이재명 그러니까 이화영 측에 좀 유리하게 그걸 증거를 평가해 달라. 네. 그렇게 몇 개만 평가해 버리면은 특히 형사재판은 우리 많이 하잖아요. 혐의는 있지만 물증이 없다. 뭐 의심은 가지만 그런 식으로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물론 지켜지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판사한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이화영을 무죄로 하고 거기에서 이재명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판사한테 그 말 하는 게, 이건 판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그 뻔뻔스럽게 그걸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번 총선의 결과가 이 이재명 대표나 이 하여튼 그 측근들의 만 아니라 그 변호인들까지 어떤 상식에서 자꾸 벗어나게, 저는 아까 오만방자라 그랬는데, 아까 배소연 씨라든가, 전부 다가 지금 돌변해 버렸어요. 완전히 돌변했죠. 그러지 않아도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아마 이번 총선에 참패가 아니고 비슷하게라도 끝났으면은 이런 소리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선고를 연기해 주세요 하고 요구를 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화영이 이 사람도 그 술판 해유 사건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억지 주장하다 그게 거짓으로 탄로나니까 검사를 또 공수처에다 고발해버렸어요. 고발.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무슨 검찰 수사 조작 대책단인가 뭐 있는데 이 대장동도 조작 수사했다 해갖고 수사검사를 이제 22대 국회 개원되면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뭐 특검 탄핵 뭐 지금 뭐 엄청나게 재판부가 아니라 이제 검사들 또 탄핵하겠다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 판사들은 있죠. 본인들이 무슨 수사를 받거나 이런 걸 상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재판과 수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주체인데 객체가 되는 거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인가 계속 공무원 이런 사람 고소 고발이 많아졌는데 그게 심리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아니 아무리 아까 제가도 그랬잖아요. 아무리 잘못 없어도 뭔가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걸리면 있죠. 기분이 진짜 엄청나게 우선 나쁘고. 아니 자기가 재판하던 사람이 법정에 양승태 그 사법농단도 그랬지만 그게 진짜 처참한 일이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측 사람들은 있죠. 공수처 고발이라든가 그 다음 뭐 탄핵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내세워 가지고 이런 게 걸리면 나중에 물론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99% 거의 무혐의 또는 무죄 또는 뭐 아예 사건조차는 안 될 거지만은 그게 대상으로 지목된 판검사는 있죠. 이게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일단 그 마음속에 이게 주저하게 된다고 이게. 당연하죠. 내가 이걸 괜히 해가지고 탄핵 대상은 업무 정지되잖아요. 직무가. 그럼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출세에도 지장이 많죠. 정치적으로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 뭐 승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또 그분 그때 탄핵받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아주 결정적인 hon결이 되고 문제 검사네, 문제 판사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듣기에 기업도 자꾸 일은 잘하는데 말썽을 자꾸 민원인한테 민원 제기받고 검찰이 불려가고 경찰이 한번 불려갔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불려가더라도 민원인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있죠. 승진시키기가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업무 능력은 탁월해도. 그러니까 검사 판사한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수사를 받는 데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 그 다음 말씀하신 어떤 나중에 승진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줄 수 있어. 왜냐하면 192석 아닙니까? 거대 그 국회 정당의 그걸 가지고 판사 검사를 지금 입법부는 완전히 장악했죠. 지금 행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법률까지 했지 않습니까? 25만 원 그것도 입법으로 해버리겠다. 법률이라. 그러니까요. 뭐 그런 까지 그러니까 처음 듣는 지금 오늘 뭐 고 교수님 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부 공무원을 전부 다 그 통제하에 둘 수 있는 법률까지 만들겠다. 그거까지 했고 제일 말 안 듣는 게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에도
가장 말 안 듣는 게 판사 검사들이에요. 검사는 아니고 판사들. 판사들을 안 그러니까 그걸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예. 이런 국회 다수를 이용해서 거대 의석을 이용해 가지고 압박하겠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 삼권을 다 장악하겠다. 지금 이런 작전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사람들의 뭐 협박이랄까 예. 압박이 먹혀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대장동 일당들 또 이재명의 측근들 김만배,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 다 보석으로 지금 풀려나가고 활개치고 다녀요. 일반인들은 그 사람들 지금 깜빵에서 고생하고 있겠지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렇게 정치권에서 억지 또 법치를 흔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가수 김호중 씨 예. 이 사람까지도 참 좋은 가수였는데 음주운전으로 차량 사고를 냈으면은 그걸 시인을 하고 타협을 합의를 봤으면 될 건데 뺑소니를 치고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정치권에 하는 행태하고 빼 닮은 듯이 하다가 지금 큰 코를 다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저도 SNS에 누가 쓴 글을 보니까 어느 정치인하고 똑같네라고 쓴 그 네티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왜냐하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어떤 사람도 있죠. 수사를 받으면 자기 변명을 하고 싶어하고 변명을 하려면 자기 양심이 있으면 거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변명거리를. 예. 그러다 보니까 제일 편한 게 어떤 경찰의 탄압, 검사의 탄압, 그 다음 허위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고 있거든요. 부인하고 증거 나오면은 하다가 이건 탄압이다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있죠. 어떤 그 사법부, 그 다음 사법을 대하는 태도가 있죠. 이게 그 전 국민한테 그게 지금 전염되고 있다. 저는 그 거의 전철 타고 걸어 다니니까 많이 보지만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있죠. 네. 신호 지키는 오토바이가 없어요 지금. 없죠,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법을 안 지킵니까? 이게 아니, 정치권 절 위에서부터 있죠. 이재명 조국 예. 재판 받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다 예. 검찰 경찰이 조작한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 배달 라이더들이 있죠. 우리 같은 그러니까 먹고 지금- 살기 위해서 지금 네. 그 호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변명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이재명은 뭐 권력 때문에 그 한다지만은 먹고 사는 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자기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면서 법을 안 지키는 게 우리나라의 최상층부터 배달 라이더를 하면 제일 진짜 힘든 사람까지 예. 전부 다 지금 오염돼 있어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 김호중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 지금 정치권의 그 험한 모습을 예.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한번 반영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데 부끄러움 안 느껴요. 예. 그렇게 돼버렸다. 예. 법치가 완전히 흔들리는. 김호중 씨 사건도 있잖아요. 우리 정치 그러니까 김호중이 뭐 하지만은 사실은 범죄 명에 비해서 뺑소니니 뭐에 비해서 사건은 정말 간단한 거였어요. 조금만 하고. 거예요. 그래 택시 기사한테 사과하고 차 부서졌잖아요. 예. 그러면 보상하고. 보상하고 해주겠다. 그 다음 스스로 경찰에 가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 물론 비난을 벌금형 받고 벌금형 끝나는 받고 자기가 운전할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끝날 걸. 본인은 그 사고도 핸드폰 조작하다 우리도 많이 그러는 경우 있어요. 예, 예. 그래갖고 부딪혔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양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여튼 그 범죄 전체로는 큰 게 아닌데 그 이후에 해나간 게 너무나 크게 해버렸어요. 예. 가래로 진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생겼어요. 가래가 아니라 부르주어라고 부르주어로 못 막게 뭐 생겼어요. 이렇게 댓글들이 그래서 달리던데요. 우리 고영신 TV를 보시는 분들 어떤 이런 조그만 잘못 저질렀을 때 어떤 그냥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게 두려워서 있죠. 그걸 요새 CCTV가 얼마나 다 있는데 예. 하지 마시고 잘못했을 때 빨리 사과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